겨우 1만 원짜리 휴대폰 케이스 하나를 사는데 2시간 동안 리뷰를 뒤져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뭘 볼지 고르다가 예고편만 1시간째 보다가 결국 잠든 적은요? 만약 뜨끔하셨다면 당신은 이미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실패가 공포가 된 시대, 필코노미입니다. 실패를 뜻하는 fail과 경제를 뜻하는 economy가 합쳐진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쇼핑에 선택에 목숨을 걸게 됐을까요? 단순히 꼼꼼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본능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아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 돈, 그리고 내 시간. 이 두 가지 자원이 너무나 귀해졌기 때문이죠.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맛이 없으면 오늘 운이 없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친구랑 웃어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검색 없이 들어간 식당이 맛이 없으면 화가 납니다. 내 소중한 점심시간을, 내 피 같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시성비의 시대가 만든 풍경입니다. 가성비는 옛말이 됐어요. 이제는 시간 대비 성능, 즉 들인 시간만큼 확실한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1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 유일하게 쉬는 금쪽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실패하면 타격이 너무 큰 겁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쇼핑할 때 별점 5점짜리 리뷰부터 보시나요? 아니죠. 대부분 낮은 평점 순으로 정렬해서 1점짜리 리뷰부터 확인합니다. 판매자가 쓴 화려한 상세 페이지는 믿지 않습니다. 대신 배송이 늦어요, 마감이 별로예요, 실물이 사진이랑 달라요 같은 진짜 정보를 찾죠. 최고를 찾기보다는 최악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해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박을 노리지 않아요. 쪽박을 피하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데이터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의 80% 이상이 물건을 살 때 검색 단계에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색을 멈추지 않죠. 왜냐고요? 실패했을 때 오는 스트레스가 검색의 피로감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또 어떤가요? 예전에는 지도 한 장 들고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게 낭만이었습니다. 지금은 분 단위로 계획을 짭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카페, 블로그에서 검증된 맛집, 유튜브에서 추천한 포토스팟까지. 남들이 이미 경험하고 여기 괜찮아, 실패 아니야 라고 인증해준 길로만 다닙니다. 무작정 들어갔다가 바가지를 쓰거나 맛없는 음식을 먹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행지에서도 현지인 맛집보다는 한국인 리뷰가 많은 곳에 한국인들이 줄을 서 있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실패 기피 현상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취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 실패하지 않는 국민템만 찾다 보니 모두가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곳을 가고 비슷한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롱패딩이 유행하면 전 국민이 검은색 애벌레가 되고 탕후루가 유행하면 온 거리에 설탕 냄새가 진동하죠. 이건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압박입니다. 예전에는 신제품을 내놓고 반응을 보며 수정해 나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출시하자마자 SNS에서 이거 별로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죠. 그래서 기업들도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영화계만 봐도 알 수 있죠? 새로운 시도보다는 이미 성공한 웹툰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혹은 흥행이 보장된 시리즈물의 속편만 줄기차게 나옵니다. 익숙한 맛, 아는 맛이 제일 안전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필코노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무조건 남들을 따라가는 게 정답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너무 완벽한 선택을 하려다 결정장애에 빠지는 햄릿 증후군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고 며칠씩 고민하다가 결국 품절돼서 못 사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전문가들은 적당한 만족을 연습하라고 조언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최상의 선택을 하려는 극대화자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만족자로요. 연구 결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석하는 극대화자보다 적당한 선에서 선택을 멈추는 만족자가 삶의 행복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려다 들이는 시간과 감정 소모가 결과물 주는 만족감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영리해져야 합니다. 실패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작은 실패를 허용하는 여유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00만 원짜리 가전을 살 때는 당연히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5천 원짜리 편의점 간식을 고를 때까지 유튜브 리뷰를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맛이 없으면 어때요? 아, 이건 내 취향이 아니구나 하고 내 데이터베이스에 하나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우연한 선택에서 진짜 내 취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다 별로라고 해도 내 입맛에는 딱 맞는 식당을 찾았을 때의 그 희열, 느껴보신 적 있죠? 그건 검색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데이터보다 나의 직관을 믿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것만 보다가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잊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검색창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혹시 즐겨찾기 해둔 맛집 리스트, 사려고 찜해둔 쇼핑 리스트가 수십 개씩 쌓여 있지 않나요? 그거 다 검증하려다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겁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말이죠. 하지만 낭비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요? 실패한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이 감독은 왜 이렇게 찍었을까? 하고 친구와 밤새 떠드는 시간, 맛없는 식당에서 나와서 편의점 컵라면으로 입가심하며 낄낄거리는 순간, 이런 게 진짜 우리 삶을 채우는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쯤은 검색창을 닫고 그냥 끌리는 곳으로 들어가 보세요. 메뉴판 제일 위에 있는 남들은 잘 안 시키는 메뉴를 시켜보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적어도 남의 후기를 보고 한 실패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의 실패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의 장호가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경험 데이터입니다. 남들의 별점 5점짜리 인생을 카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별점 3점이라도 내 이야기가 있는 삶이 훨씬 더 매력적이니까요. 필코노미 시대의 진정한 생존 전략은 실패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실패를 다루는 태도에 있습니다. 작은 실패들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 그게 진짜 갓생 아닐까요? 자, 이제 영상을 끄고 여러분만의 선택을 하러 가보세요. 검색하지 말고요. 그냥 당신의 감을 믿어보세요. 의외로 꽤 괜찮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